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CIA 작전을 승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앞서 이 결정으로 정보 요원들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치명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부가 마약 카르텔을 운영하고 미국에 코케인과 펜타닐을 공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마약이 들어오고 있으며 그 상당수는 바다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볼 수도 있지만 육로로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CIA가 마두로를 제거할 권한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답하고 싶지 않다면서 답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베네수엘라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했고 최근에는 마두로에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에 미군 함대와 전투기를 배치했고 9월 이후 마약 밀매가 의심된다면서 보트 5척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러나 마두로는 마약 카르텔을 지원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미국이 자신을 축출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군대는 잠재적인 침략을 격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반체제 정치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도 베네수엘라를 노린 공작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차도는 미국이 NED를 동원해 오랫동안 경력을 만들어준 퍼핏입니다.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 해군의 증강이 베네수엘라 반체제 인사 마차도의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마두로를 제거하려는 트럼프를 적극 지지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수천 명이 지하에서 마두로 정권의 전복을 위해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러시아 매체 부즈길리아드가 마차도에 대한 탁월한 글을 게재했길래 소개해드립니다. 이 글의 저자 안드레 만츠쿠는 노벨위원회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세계를 대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파괴한 미국의 조지 W. 부시가 마차도와 인연이 있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마차도가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임박한 공격의 일환이라면서 지금 모든 사람 눈앞에서 공격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자인 안드레 만츠쿠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부천 알타미라 지구에서 얘기를 풀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빈민촌도 광범위하지만 나라 전체가 구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알타미라 지구는 서구 미디어가 안 보여주는 곳입니다. 서구의 퍼핏들이 호화롭게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귀족 크리올 가문의 저택이 있는 세련된 단지입니다. 호화 저택과 고급 레스토랑도 많습니다. 여기에 고급 상점은 드레스 코드도 있어 후줄근한 차림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때 가난한 사람들, 특히 흑인과 메스티조는 알타미라 지구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석유 자원이 풍부한 이 나라의 인구 대다수는 빈곤 속에 살았고 피부가 검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사의 아들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아프리카 노예와 스페인 정착민과 피가 섞인 원주민의 후손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소수의 세습귀족, 지주, 석유 거래상들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기득권층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영국과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통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횡령해 외국 은행 계좌로 입금해 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당시 미국의 주유소나 다름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장관들과 금융인들은 대부분의 삶을 마드리드, 런던, 마이애미를 오가며 보냈고 명문 서구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스페인어보다 영어를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카라카스의 부유한 동네에서 지역 정치를 펼쳤습니다. 무상교육과 보편적 의료의 부재로 병원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가난한 동포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알타미라에서 멀지 않은 카리브의 안데스 산맥 기슭에는 카라카스의 끝없는 빈민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비집처럼 생긴 임시 판잣집들이었는데 평범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1989년 이들은 워싱턴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버럴 정권은 자발적인 시위를 탄압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고 체포, 부상,
실종자 수는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때 들고 일어나 정권을 잡은 이가 우고 차베스였습니다. 반대로 당시 기득권 편에 서서 외국의 이익을 대표한 이는 바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입니다. 그녀는 지역 식민지 엘리트층의 대표자였습니다. 마차도는 저명한 정치인들의 친척이자 부유한 사업가에 딸로 매사추세츠에서 유학하고 예일대에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25년 전 차베스 승리 후 마차도는 권력을 나누거나 계급적 특권을 포기하기를 꺼리는 부유한 소수자의 대변자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그녀는 미국과 유럽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냉전에서 승리를 축하한 지 얼마 안 된 서방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새 정부가 규칙 기반 질서를 비판하고 석유 수입을 학교, 병원,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2002년 석유 재벌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차베스를 체포했을 때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즉시 대통령궁에 출두해 권력을 찬탈한 페드로 카르모나에게 충성 서약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그녀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감독하는 비정부 기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트들은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카라카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가난한 유색인종 주민들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인들은 독재자 카르모나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고 차베스를 석방했고 차베스는 승리의 기쁨으로 수도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범한 쿠데타 주모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노벨상과 마찬가지로 편파적인 사하로프상을 수상한 마차도는 단 하루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에 맞서 수년간 투쟁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음모에 가담하고 더 엄격한 제재를 요구하고 인도주의적 개입을 촉구하며 미국이 침공해주기만을 희망했습니다. 차베스는 그러나 마리아 코리나의 인기가 베네수엘라 국민과 매우 떨어진 부유한 지역의 소수 주민들에게만 국한됐기 때문에 그녀를 놔뒀습니다. 마차도가 노벨상을 수상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그녀를 악마, 마녀, 사요나라고 묘사했습니다. 사요나는 전설 속 요괴입니다. 정글에서 여행자들 앞에 무방비 상태의 여성으로 나타나 그들을 매료시킨 후 괴물로 변해 그들을 집어삼킨다고 합니다. 안드레 만추크는 어떤 근거로 노르웨이 정치인들이 새로운 전쟁의 발판을 마련하는 폭력 옹호자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는지 세계가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